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심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 9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이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어제 국내 시장에는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이 금리 결정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다라는 분석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김선철 멘토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어떤 포맷을 좀 전체적으로 그려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는 일단 뉴스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인상 부분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하시는 상태에서 수혜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또 금이 이론수당 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안전 자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키포인트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개파락을 했던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부분을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직접 투자보다는 어떤 간접 부분의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게 최근에 지금 금리 인상 이후 또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1900포인트를 깬 상태에서 다시 1940포인트까지 오르는 이런 급락장이 연출이 된 장에서는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도 한번 괜찮은 바람직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님은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간접 투자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께도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여쭤봅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공포 심리하고 기대 심리가 같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BOJ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회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반복적인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 역시도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외국인과 같이 이제 매수를 따라붙는 그런 전략들 자체는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따라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장 시작 후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 16일 개장을 몇 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개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개장 분위기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예상했던 대로 일부에 이어서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봅니다. 김선철 멘토님. 네. 지금 개장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10포인트 오른 1948포인트에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야간 선물 쪽에서 본다고 하면 정규 시장보다 1.55포인트 정도 오른 234.65에 아마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본다면 글로벌 증시를 한번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죠. 그 부분이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28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좋은 모습이 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 부분에서 이제 또 신흥국이죠. 신흥국 부분에 대한 통화 악세로 인한 그런 좀 내용적인 리스크가 또 돌발적인 부분이 아니냐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선물 시황까지 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출발은 1950선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13포인트 정도로 해서요. 어제 대비율보다 약 7포인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약간 선물 차트를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정규 시장보다 약간 조금 더 오른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출발을 했습니다. 약 비록 0.86% 정도밖에 오르고 있지 않지만 역시 유입세는 좀 강하게 본다는 거. 일단 분봉 차트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로 잠깐 한번 넘어가시면 일단 크게 한번 갭상승했던 자리는 좀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마 우리 돌파 구간인 1950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종가로 1950선이 과연 안착이 되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체크포인트 하시는 그런 장이 한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원한 오름세를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하기도 했었고 이 글로벌에서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른 건 역시 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선철 멘토님께서는 종가 좀 1950포인트 안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장 초반에 모두 빨간불이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이 현재 0.6% 상승 중이고 코스닥이 상승폭이 좀 큽니다. 1%대 지금 강세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 종목들이 지금 거의 뭐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바로 전날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너무 급하게 이제 올라갈 경우 즉 0.5% 이상의 갭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장 초반에 상승 이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FOMC 회의에서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서의 장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IT 업종 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특징적인 재료가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철강 쪽에서 본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조선주 최근 들어서 조선주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그래도 하락권 안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반등의 세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이제 조선주가 앞으로 3분기부터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 조선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황 둔화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보다는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의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의외의 업종으로 본다면 에너지하고 화학 업종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 기대 심리겠죠. 이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일 이제 상승했던 그 원인을 본다면 결국은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보고 있다. 이게 결국은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 심리겠죠. 그래서 에너지하고 화학 업종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권주가 오늘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뭐 종목 안에서 본다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주는 역시 우리가 만약에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를 그동안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 시에는 증권주의 반등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주의 반등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시고 이 안에서 가장 어떤 그 종목이 좀 더 세게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안에서 선제적인 접근 그것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역시도 오늘 반등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특징 자체는 없다. 그래서 아침 시장에서의 이 강한 반등은 좀 경계 심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가 오늘 잘 올라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좀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큰 재료 없이 잘 올라간다는 것 일단은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매수 전화를 오전에 조금 하나 싶더니 결국 또 매도하면서 29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였었죠. 어제 그런데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에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현물 시장은 팔고 선물을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수급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먼저 한번 보시죠. 외국인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 쪽에서는 현재 92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95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세를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일요일 날 강연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스켓 종목군으로 한번 이제 쓸어 담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의 모든 종목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 선물에 관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입세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현물보다 지금 선물 쪽으로 움직이는 콘텐츠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를 가셔야 되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선물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유입세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31억 지금 현물장에서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그 큰 주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간다면 6억 정도 지금 매수세로 돌아왔는데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물 쪽으로 206계약 정도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쪽에서 지금 51억, 코스닥 쪽에서 6억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걸 잠깐 좀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기간 쪽에서 지금 잡아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가 전기전자가 지금 우선순위를 좀 손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제조, 금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황민용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증권주와 은행주 쪽으로 지금 많이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에 금융 쪽으로 본다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모멘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 쪽으로도 많이 유입세가 개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자, 외인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현재 운송 장비 쪽에서 약 30억 정도의 지금 현물 지금 매수 조치를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선물 포지션이 과연 1950선을 안착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 선물 시장까지 면밀하게 보시면서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 알아봐야겠죠. 지금 현재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꽤 하락하며 출발하는 것 같네요. 외환 시장 동향 분위기 살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70전이 하락한 1,17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1,177원 5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1,17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뉴욕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유발한 것은 이번 주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은 뉴욕 제조업 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미 국제 수익률 역시 급등세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와 호주 달러 등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외환 시장의 흐름이 위험 선호도의 상승을 반영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뉴욕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한 영향도 동시에 받았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 어제 서울시장 종가보다 8원이 하락한 1,178원 70전에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도의 회복은 새로운 추세로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나타나는 변동성 장세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달러 원이 지난 14일 1,177원 40전에서부터 위험 회피를 반영해 상승한 이후 상승세 초반부에 나타나는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호주 달러와 달러 엔이 최근 하락 이후 반등한 것에서도 달러 원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위험 회피 재료에 대해 반응하면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중국 증시의 추가 조정 가능성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의 경우 지난 9일까지 기술적 반등을 마친 것으로 보이고요. 10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14일부터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 8월 하순과 같은 급락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엔화의 반등과 위험 통화들의 반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원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77원에서 1184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다시금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 증시가 추가로 조정을 받을 경우 원달러 환율 반등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필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요, 삼성그룹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합병의 재추진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삼성그룹주죠. 재상장 이틀째인 삼성물산이요. 어제는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 강세를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제일모직과 합친 이후에 또 지금 현재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철 멘토님. 네, 우선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삼성중공업 합병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급하게 좀 오르는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삼성그룹에서 나온 또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무산이 됐죠. 주주들의 큰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가 가장 양호한 실적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해양 플랜트에 굉장히 저유가 부분 때문에 적자가 심하게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3분기,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적자 축소가 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둘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조 기술이죠.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서로 간에 보완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인터뷰를 통해서 두 회사가 지금은 꼭 합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양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또 한 가지 가장 키포인트, 굳이 이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이걸 지금 또 매수를 하고 쫓아가야 되냐, 이런 부분은 아직 아니죠. 일단은 뉴스입니다. 뉴스기 때문에 이런 꼭 소문에 속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또 현혹이 돼서 너무 흔들리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두 회사가 앞으로 동사가 가지고 가는 기업 부분, 내용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보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해양 플랜트 사업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3분기,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큰 시너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시너지가 좀 있지는 모르겠지만 중공업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조금 모멘텀이나 펀더멘털 부분에서는 기본적 분석이죠. 그 부분까지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다고 하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대비보다 1,450원, 약 5.19% 정도 오른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대 이상 지금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에 대한 어떤 뉴스 가시화로 인한 이러한 상승폭이 좀 있다고 하면 너무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그렇게 좀 키포인트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제목으로 해가지고 좀 나왔던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이 회사들이 가는 부분들을 삼성그룹 계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향력 있게 계속해서 뉴스와 가시화를 시키면서 가는 내용 부분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좀 개인 투자자들의 또 어떤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총 3위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또 얘기는 나오지만, 이 부분을 정말 실적과 함께 모멘텀 있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이 동사 세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하반기에 또 배당주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짚어보는 게 지금 시장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선철 멘토님은요, 추격 매수를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조금 더 펀더멘털 개선 신호가 있을 때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이 삼성물산 역시 조금 더 이 시장과 함께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중공업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인데요.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세 종목 황민영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이번에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지난해였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11월 19일 날 최종 이제 합병이 무산되는 결정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주주들로부터의 주식 매수 청구권,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무산을 해야만 했었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삼성 쪽에서 삼성그룹 안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합병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하면서 과연 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도 반대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손실 자체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결국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의 주주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로 합병을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중공업 쪽에서의 반대가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사실 이제 유가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가가 이제 저유가 기조를 가면서 지금도 이제 저유가 기조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그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자체가 결국은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자체가 이제 유가가 좀 낮은 수준에서는 수주가 많이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적인 여건이 지난해하고 사실 별반 좀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중공업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다시 이제 합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좀 비슷한 절차를 겪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난해 지금 주주의 반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관리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가 이미 많이 좀 밀렸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그래도 충분하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합병을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충분한 합병 스토리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좀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그 대안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을 합병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예요. 지금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안에서 주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엔 주가가 또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 절차의 수순을 과거에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스토리 흐름을 자체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 황민영 멘토님께서는 시너지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께 두 가지 정보 더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쇼박스가요, 이 암살이 흥행을 몰이하면서 기대를 좀 받아왔던 종목이죠. 오늘인가요? 이 송강호와 유아인의 사도가 개봉하기도 하는데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전망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3분기 호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와 쇼박스 이 두 종목 황민영 멘토님께 다시 여쭙니다. 네, 대한유화하고 이제 쇼박스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일단 쇼박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쇼박스는 제가 이제 암살이 개봉하기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건 결국은 이제
3분기 그 시점에서 2분기와 3분기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암살에 대한 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시장 안에서 2분기하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이게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대한 여름철 효과가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또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쇼박스가 그래도 이제 암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흥행에 대한 어떤 성공 스토리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최근에 8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주가 조정 자체는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의 흐름 안에 같이 이제 동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박스는요, 이전 고점 자리가 1,200원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대비했을 때 지금 사실 국내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그 한국 영화 배급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구간까지 좀 와 있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도 이런 한류에 대한 어떤 문화들, 그리고 국내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영화에 대한 흥행 스토리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전 고점 자리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실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목 정도 자리가 나왔을 때 가격대로 본다면 8,900원 정도 자리대까지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대에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실적입니다. 대한유화 3분기 실적도 역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대한유화는요, 그동안 제가 화학 업체들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본다면 실적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대한유화를 많이 꼽아드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발휘가 됐던 그런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올해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뭐 6만 6천 원대 그 자리가 이제 저점이었죠. 그리고 22만 9천 원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사실 대한유화는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요, 보통 이제 3분기는요 화학업체들이죠. 화학업체들의 성수기입니다. 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그 성수기에 진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같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화학업종들은 그에 대한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한유화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8,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쳐 주셨고요. 또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가요, 중국의 전기버스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업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시젠이 어제 이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과 ODM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와 시젠 같은 경우는 이 김선철 멘토님 끼워줍니다. 네, 우선 시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세 곳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그 ODM이죠. 제조업자 개발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뭐 도약의 발판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증권사 의견 쪽으로 본다면 목표 주가는 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 정도까지 지금 나온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펜터멘탈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계속해서 그 구간마다 그 설정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이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들과 이렇게 ODM 생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다중 분자 진단 기술력에서는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맥시멈이 되는 브랜드하고 우수한 장비들 부분에서는 큰 키포인트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계약 수주만 했을 뿐이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나간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어제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구간으로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이 좀 보여지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 구간으로 좀 본다면 변곡점 시그널 부분은 좀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43,9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돌파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지금 뉴스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닥점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음봉을 좀 만들어줬다고 좀 보여진다고는 일단 눌림목 구간보다는 밑에 4만 원대의 어떤 시세 차익 부분도 일단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 지금 실리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요. 일단은 단기적인 이 부분을 좀 사실 지금 들어가도 매수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ODM 생산 부분에서 펀더멘탈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한 4분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 1분기까지만 지켜보신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구간까지는 48,000원 부분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갈 자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깨진 자리는 5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의 부분에서는 저도 지금은 추천으로 일단은 매수 의견을 조금 잡아드리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48,000원 돌파한다고 하면 한 55,5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전기버스 수혜로 하면서 지금 매출 증대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지금 많이 지금 떨어졌죠. 밑에서 지금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분출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은 어제보다 400% 이상 터진 12만 주인데 사실 에코프로 지금 거래량이 사실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평균 거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11억 그리고 1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용 셀을 공급하고 있는 보스턴파워하고 매출 증대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기사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고 하면 차트상도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사가 올라가는 지금 추세 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고점대로 간다고 하면요. 최소한의 한 8,700원대까지는 한번 와줘야 될 자리가 바로 음봉으로 떨어졌던 자리죠. 그래서 8월 19일 음봉으로 떨어졌던 이 구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와줘야 이런 뉴스화를 통한 충분한 주가의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되는데 최소한 제가 강연회 때도 그렇고 항상 뭐 종목 탑5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실 때 3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 매매를 하시라는 이유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것들을 매수를 하셨을 때 손절 라인이나 과매도 구간이 나왔을 때는 진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 뉴스 이슈만 보고 계속해서 그 매수를 좀 통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저는 좀 그동안 좀 봐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에코프로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기적인 뭐 급등이 왔다 해서 너무 급하게 좀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둘 종목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한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어디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어디서 매도 주체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즌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지금 자리 매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55,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에코프로 역시 지금도 매수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지금 자리. 네. 매수 괜찮다고 네.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 흐름이 주춤했던 증권주가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FOMC 회의 이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증권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모두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황민영 멘토님. 네, 일단 뭐 증권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잠깐 이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한번 달아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서 이제 김선정 멘토님께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나, 시장 안에서 이제 어떤 뭐,
업종 안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이제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소비세 인하에 대한 국내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지금 개막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27일까지 개막을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모터쇼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고, 여기서 본다면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또 이제 모델, 여기서 이제 출시가 되는, 선보이는 그 모델 중에서 전기차 모델들이 좀 눈에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모델이, 카레라라는 모델인데, 이번에는 이제 911 카레라 모델 중에 이제 4인승 전기차 모델을 또 선보이는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뭐 대신증권, 그리고 유한타증권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들 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함께하는 그런 동종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을 이끌어간다. 이건 올해 상반기에 그랬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은 시장에서 시장의 하방 요인만 제거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증권주들이 그래서 선봉에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 있어요. 증권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장이 우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서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또 침울한 가운데서 좀 빠져있는 가운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사실상 거래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주의 경우는 다시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 따라붙어도 사실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의 경우에는 시장과 같이 한다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장은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반등 대비했을 때 사실 크게 반등 나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접근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바닥이 완벽하게 좀 잡혀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 딱 나와줄 경우, 즉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 증권주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황민영 멘토님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은 보수적으로 바닥 잡는 모습을 본 이후에 움직여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동차 업종 먼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역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 앞으로의 전망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기아차가 최근 들어 반등이 좀 그래도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 접근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BOJ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보면 안 된다. 이제 단기 고점이 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가 좀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 증가를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BOJ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나와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 규모가 워낙 이제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아베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서 아베 정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성과를 거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작용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별 문제 없이 이제 마감이 됐죠.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접근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하고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금 그동안 주가가 밀렸던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 시점이 바로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 감소였어요. 근데 8월 달부터 해서 북미 시장 쪽에서 판매량 증가,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기에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업체의 경우에는 역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015년도 이번에 이제 개막을 하고 나서 기간 자체가 27일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제 소비세 인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들도 같이 한번 이번에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작용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과대 섹터였던 이 자동차주, 완성차와 부품업체 그리고 전기차까지 모두 이제는 판매량 증가 소식 자체가 괜찮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서요. 괜찮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께 증권주 똑같이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증권주를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편이고요. 최근에 그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를 한다면서 유상증자로 굉장히 최대 2008년 이후에 증권 쪽으로 본다면 최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이번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크게 낙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골든브릿지 증권이나 유안타 증권 등을 좀 볼 때 삼성증권 등을 통해서 본다면 차트상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별 구간에서 되돌림 구간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본다면 SK증권이나 골든브루치 증권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지금 약 한 6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 동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발판을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증권사에도 신규 채용을 5,000명 이상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을 지금 한다는 자체는 이미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펀더멘탈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 쪽에서도 증권주를 굉장히 좀 좋아했고 저도 이제 제도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이 증권주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차트상 그리고 펀더멘탈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 충분한 수익 구조가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든브릿지 증권과 삼성증권을 한번 포지션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 효자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김선철 멘토님께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삼성증권 그리고 골든브리지 증권 특히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철 멘토님께 두 가지 종목 더 여쭙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좀 주가 흐름이 주춤했던 종목이죠. 이 서울반도체가 신개념 LED 제품 출시에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 일단 이제 바닥을 다진 건지 궁금하고요. 네. 또 화장품 미샤로 유명하죠. 에이블 CNC가 중국 매장 확대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들은 김선철 멘토님께 여쭙니다.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샤로 유명한 회사죠. 네. 예, 에이블 CNC가 이번에 지금 중국의 매장 수를 2분기에 지금 실적을 늘리면서 3분기에 모멘텀으로 지금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약 한 4% 5%대의 증가율이 좀 보여준다고 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회사에 연간 350억 정도 되는 그 광고 선전비가 3분기 때부터는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최소화 부분이 굉장히 좀 회사 측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 효율 개선이 앞으로 나아지고 실적 개선으로 앞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멀티 브랜드 샵을 지향하는 이 미샤 브랜드 자체에서 제품 라인을 어떤 강화시킨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특징적인 거고 중국 법인의 매출 증가가 앞으로 이제 중기 추세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자, 차트로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른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까지 보신다고 하면 현재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를 앞두고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바닥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았지만 고점은 계속해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고점은 뚫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 때는 31,000원대였던 박스권 유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일단은 어제 나온 양봉 자리와 오늘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주가를 좀 부양한다는 부분, 특히 거래량이 지금 현재는 어제 전일 대비보다 40%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뭐 장 시작한 지 4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디 쪽에서 유입세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 좀 체크 포인트 한번 해보시면서 5일 이동평균선의 되돌림 구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린다면 저는 최소한 한 25,300원대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들어가시면 앞으로 3분기 실적 모멘텀 좋다고 하니까요. 에이블 CNC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좀 바로 넘어가면서 서울반도체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8월 24일에 최저가 12,500원을 찍었던 서울반도체가 지금 20조로 추정되던 LED 광원 시장을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LED 시장에
그 서울반도체가 대장주였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도 1, 2위를 다투던 서울반도체가 급하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역별 구간에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서울반도체 지금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저는 이런 구간을 봤을 때는요.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을 컨택을 해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겠어요. 그래서 약 한 13,700원대에서 지금 구간도 좋습니다. 한 14,000, 지금 구간이 14,250원에서 300원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께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구간 잡으시고요. 한 16,000원대까지는 한 장기 포지션으로 간다고 하면 실적이야. 어차피 지금 얘기는 다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하반기 일단 시작이 돼서 4, 4분기와 내년에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선 그어드렸던 자리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차츰 하나하나씩 지수가 빠졌던 자리들을 올라간다면 최소한 19,6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에이브레인시하고 지금 서울반도체도 아마 지금 좀 유심히 보신다고 하면 좋은 수익 구조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두 종목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에이블CNC 일단 25,300원대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단기적으로 1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또 황민영 멘토님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유한타증권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 자리죠. 그럼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강연을 통해서 자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주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공략해야 되는지 자세한 코멘트들을 제가 장 종료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잡아드리니까 장 끝나고 나서 당연히 뭐 그 자리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전략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민현 멘토님 일요일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있는 공개 방송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김선철 멘토님은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8일이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온라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동안에 그 주도주를 이끌었던 화장품 쪽에서 많이 물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짜고요. 한번 우리가 포지션 찾을 테니까 한번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철 멘토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분석과 종목 이야기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일단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FOMC 결과 확인, 현금 비중 30% 이상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전영훈 과장은요, S&P 신용등급 상향 호재 속에 증시 반등 국면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중소형주 반등 시 비중 축소, 수출 관련 대형주 비중 확대라는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전강 후약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FOMC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금 어제 미국의 급등 사유가 경제 지표가 부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확률이 떨어진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올랐는데, 사실 그거는 항상 갖다 붙이기에 그런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FOMC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낙관론, 여기서 낙관론이라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낙관론인데, 그런 낙관론이라는 의견 쪽에 좀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쏠리면 꼭 반대 포지션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이게 이제 뭐 논리적이냐 과학적 근거에 뭐 있어서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의견이 쏠리면 꼭 그에 대해 반대되는 현상들이 또 나오고 했었습니다.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금 비중 일부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FOMC 결과 나온 이후에 만약에 뭐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선 뭐 따라 들어가도 충분히 그런 정도의 기회 비용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 지금 그 서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난민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뭐 그리스라던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그 남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뭐 특히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위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관광업이 마비가 될 정도의 난민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뉴스를 좀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금리 그 인상설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놨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상당히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할 경우에는 쇼커버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매수를 하신다라 그러면은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문제가 없는 한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런 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거두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7, 8, 9월 달까지 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사실 정말 뭐 그동안에 떨어진 종목들은 하나도 반등이 안 나오고,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뭐 어이없게도 뭐 조선이라던가 뭐 이런 쪽만 올라간다, 그럴 확률은 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기존에 주도주였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불안해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7, 8, 9월 달에 시세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양약품이라던가 인트론 바이오, 기관 수급 보시면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30만 주 이상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세가 빠졌지만은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좀 골라서 보람해서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 대외적인 변수 가운데서도 유럽 난민 사태에도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동향을 살피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요. 이 공매도 많은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의견까지 주셨고, 제약 바이오 분할 매수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시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 일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면요. 지금 현재는 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선물 시장은요. 한 23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 이 전략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지금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선물 시장 전략 어떤지 여쭙니다, 지금. 네,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36, 상승 2차 저항선이 238, 하단 1차 지지선이 231, 하단 2차 지지선이 229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 1차 저항선을 돌파하고 2차 저항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자, 어제 시장은 좀 갭상승 이후에 장중 위아래를 좀 지저분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국내 시장 마감 시점 부근에 중국장이 지수 3,000구역을 하락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약간 하락하면서 국내장이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갭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개장 후 3,000가격이 좀 재차 하락 돌파되면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중국 시장 3,000 하락에 좀 유의하시면 될 거고,
현재 중국 시장의 장중 3천 가격이 좀 무너지는 시점에 좀 유의를 하시면서 하락 돌파 시 중국 시장 3천 가격 하락 재돌파 시에 좀 매도를 잡으는 유리한 시장입니다. 어제 중국장 종가가 3,005로 좀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3,000이 좀 깨졌었죠. 우리나라 장 마감 부근에. 일단 지금 중국장 개장 전에 가격을 한번 쭉 올려치고 있는데 잠시 기다리셨다가 10시 반 중국 개장 후에 3천 가격 무너지면 그때부터 같이 매도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오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